CCTV의 교부, 이건 굉장히 특수한 절차가 필요하지 그냥 내놓아 주면 안 되는 겁니다. 그 교사나 원장에게 욕설을 하고 뭔가 퍼붓고 폭행을 하는 행위, 그것이 아동학대라는 판결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. 자, 먼저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 CCTV 관련된 분쟁입니다. 자, 학부모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린이집에 그냥 다짜고짜 와서 야! CCTV 내놔!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, 구분하셔야 될 것, 일단 CCTV의 교부, 그러니까 어린이집 밖으로 내놓는 것, 이건 굉장히 특수한 절차가 필요하지 그냥 내놓아 주면 안 되는 겁니다. 내가 보니까 이 어린이집 문제 있는 것 같은데 60일치 싹 다 내놔, 본인이 조사하겠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고요. 심지어는 휴대전화를 원장에게 던지면서 여기다 다 집어넣어, 모두 불가능합니다. 함부로 이렇게 했다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고 우리도 처벌받을 수 있다. 법적으로 검토 받으시고 법에 따라서 교부 절차를 하시라. 자, 여기에 등장인물에 나오는 아동들의 얼굴이 여러 명이라면 그 아동들 전체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. 그러지 않고서는 외부 반출이 불가능하다. 그리고 동의가 없다면 모자이크 처리도 해야 합니다.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다면 반출을 할 수 있는데 어린이들의 동의서를 원장 당신이 다 받아와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. 이건 불가능한 요구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 계속 그런 주장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됩니다. 이런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불가능합니다. 강제로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려하는 게 초기에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합의하려고 하고 사과하는 원장님들이 많은데, 물론 대화로 푸는 경우가 80~90%예요. 그런데 막무가내로 답이 정해져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납니다. 제가 이 현실을 마주하다 보니까. 그런 분들은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민원을 넣고 이 어린이집을 문 닫게 만들겠다고 복수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. 자,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어린이집을 특정할 수 있게 올리는 경우 잘 없습니다. 요즘 맘카페나 이런 데 글 올릴 때 어떻게 하면 명예훼손에 안 걸리나 가이드라인 다 읽어보고 글 올려요. 근데 이제 실전을 말씀드릴 건, 그렇게 글을 올려서 뭐 초성을만 올린다든지 해도 어떤 지역에 뭐 기흥, 니은, 리을 어린이집 했을 때 그 초성은 요 어린이집밖에 없다. 그럼 명예훼손이 되고요. 그다음에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쪽지를 보내면 답을 합니다. 여기 어린이집 어디냐고 막 학부모들이 쪽지를 보내면 자기의 목적은 복수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 이름을 섣불리 쪽지로 발송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이건 다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다짜고짜 어린이집 와서 소리 지르고 욕설하고 선생님 무릎 꿇어라, 뭐 위에 커피 붓고 물 붓고 이런 사례들 정말 많이 봅니다, 제가. 그런데 실제 사례 하나 유용한 걸 말씀드릴게요. 어린이집의 보육 현장이잖아요. 다른 어린이들이 보고 있잖아요. 선생님, 원장님은 나와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잖아요. 이 영유아와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교사나 원장에게 욕설을 하고 뭔가 퍼붓고 폭행을 하는 행위, 그것이 아동학대라는 판결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전적으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, 원장님은 선생님을 앉혀놓고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때 왜 그랬는지 의사를 묻는 것도 중요한데 그 장면만 가지고 면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. 자, 아동학대라는 건 실수로 아동을 다치게 하는 걸 처벌하는 법이 아니에요. 아동을 고의로 다치게 하는 것을, 혹은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을 정서적으로 일부러 괴롭히는 거를 처벌하는 게 아동학대인데, 선생님이 실수로 그렇게 했는지 고의로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? 판단 기준은 간단해요. 근데 이 아동을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아동이 고통스러워하거나 우는 장면만 되돌려 봤더니 이 선생님이 좀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들을 하더라, 그러면 고의인 겁니다. 이 마음을 열어볼 수가 없으니까요.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아동의 특수성, 예를 들면 밥 먹기를 싫어해요, 낮잠 자기 싫어해요, 여러 아동의 미성숙함이 있죠. 그 지점들이 아동학대 범죄로, 정서적 학대로 잡아내는 포인트가 되는 지점들이에요. 교사와 소통하시면서 이 아동의 특성을 파악하셔야 됩니다. 밥 먹을 때는 어떤지, 낮잠 잘 때는 어떤지, 등하원할 때는 어떤지, 그런 특성들을 파악해서 그때 선생님은 이 아동에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쭉 면담을 하다 보면 아동학대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보입니다. 그 대처점들, 그 포인트들을 잡아놓고 전문가를 찾아오셔서 지금 다른 사안 때문에 혹은 아동이 다친 것 때문에, 멍든 것 때문에 지금 신고가 됐는데 이거 대처 어떻게 할까요? 라고 전문가를 질의를 하시면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요, 영상들을, 문제되는 걱정되는 포인트들을 보면서 수사가 어떤 쪽으로 진행될 것 같다, 저는 항상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. 그래서
혼자 그 장면에만 집중해서 원장님도 실수하시는 게요. 이게 뭐가 아동학대야? 이거 뭐 그냥 애가 이렇게 휘젓다가 자기가 했네. 이거 뭐 아동학대야?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한다. 그 말씀을 드립니다.